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한때 전기차 기술의 심장부로 불리며 시장을 압도했던 기업 울프스피드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존 그 자체를 위해 싸우고 있죠. 오늘 분석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고요.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과 그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한 시대의 기술 거인이 이토록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미스터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차 시장, 앞으로 몇 배는 더 커질 거라고 모두가 말하는 바로 그 시장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그것도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리더가 어떻게 갑자기 파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경영을 좀 못했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첨단 기술과 냉혹한 시장의 현실, 그리고 천문학적인 자본이 부딪히면서 만들어낸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실타래를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결정적인 시작점이 있죠. 울프스피드의 위기도 시장 전체에 어마어마한 충격파를 던진 한 가지 사건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거 그냥 평범한 실적 발표 같은 게 아니었어요. 업계의 판도 자체를 뒤흔들어 버린 하나의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회사가 당장 망하는 건 아니지만 법원의 관리하에 들어가서 빚을 조정하고 회사를 살려보겠다는 마지막 수단 같은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냐면 울프스피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력, 이른바 기술적 혜자를 가진 모두가 미래라고 믿었던 기업이었기 때문이죠. 업계 관계자들, 투자자들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아니, 저 회사가 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모든 의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위기의 핵심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왼쪽에 약속 부분을 보세요. 이건 정말 장밋빛 미래 그 자체였죠. 경쟁사들은 감히 따라오지도 못하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오른쪽의 현실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한때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던 압도적인 점유율이 순식간에 19%까지 곤두박질쳤고요. 미래를 이끌 거라던 그 대단한 기술은 당장 회사를 무너뜨리는 재정난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표가 말해주는 건 한 가지입니다. 뛰어난 기술만으로는 이 냉혹한 시장의 압박을 이겨낼 수 없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이 거인이 이렇게까지 비틀거리게 된 걸까요? 이 위기는 절대 단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재무, 운영, 그리고 시장 경쟁이라는 세 가지 거대한 문제가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회사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인 일종의 퍼펙트 스톰이었습니다. 구조적인 실패였다는 거죠. 이제부터 이 세 개의 기둥을 하나씩 무너뜨려 보면서 위기의 본질에 다가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회사를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간 그 충격적인 재무 상태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돈이 마르는 속도였습니다. 이 숫자를 보세요. 단 3개월, 그러니까 한 분기 만에 거의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00억 원이 넘는 현금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못 버는 수준이 아니에요. 회사의 피나 다름없는 생명줄, 현금이 말 그대로 미친 듯이 타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이렇게 현금이 마르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회사가 짊어진 총 부채는 무려 64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8조 원이 훌쩍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이건 회사를 다 팔아도 빚을 다 못 갚는 소위 기술적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더 이상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압도적인 재정적 족수에 묶여버린 거죠. 그런데 상황은 여기서 더 심각해집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더 큰 문제는 회사가 제품을 팔면 팔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에 빠졌다는 겁니다. 여기 갭 기준 총 이익률이 마이너스 13%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0,000원짜리 물건 하나를 만들어서 팔 때마다 원가도 못 건지고 1,300원씩 손해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미치는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야말로 사업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아니 그럼 왜 이렇게 팔수록 손해를 보는 기가 막힌 구조가 됐을까요? 그 배경에는 바로 이 치명적인 운영상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울프스피드가 미래 성장의 핵심이라면서 수조 원을 쏟아부은 최첨단 공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공장의 가동률이 고작 20%에 머물렀던 겁니다. 쉽게 말해 공장의 80%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그냥 텅 비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공장은 놀아도 유지비, 인건비 같은 고정비는 매달 수백억씩 계속 나가잖아요. 이게 바로 앞서 본 현금을 태워버린 진짜 주범이었습니다. 울프스피드가 이렇게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동안 바깥 세상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같은 기존의 강자들은 여전히 건재했고요. 특히 주목해야 할 건 정부의 막강한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의 무서운 부상이었습니다. 이들이 저가 공세를 퍼부으면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들어왔고 울프스피드의 기술적 우위만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런 극심한 경쟁은 특히 가격 측면에서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한때 개당 $1,500, 우리 돈으로 거의 200만 원을 호가하면서 엄청난 마진을 안겨주던 핵심 제품의 가치가 $500 밑으로 3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이건 울프스피드가 자랑하던 기술적 프리미엄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회사의 수익 구조를 그냥 뿌리째 흔들어버린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자, 재무, 운영, 시장 경쟁, 이 3중고에 직면한 울프스피드. 이들은 이 총체적인 위기 앞에서 그냥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사의 명운을 건 아주 대담한 전략적 전환, 즉 생존을 위한 거대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챕터 11이 그냥 파산했다, 끝났다가 아닙니다. 뭐랄까, 사람이 큰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입원해서 대수술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일단 법원의 보호 아래 들어가서 빚독촉도 막고 썩은 부위는 과감히 도려내고 건강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절차인 셈이죠. 그들의 수술 계획, 즉 도박의 핵심은 바로 이 3단계 회생 계획입니다. 첫째, $46억,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는 빚이라는 족쇄를 과감하게 풀어버립니다. 둘째, 이자 비용을 60%나 줄여서 현금 흐름에 숨통을 틔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확보한 자원과 역량을 그들이 세계 최고인 SiC, 바로 이 핵심 기술에만 올인해서 다시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아주 영리하고 치밀한 수를 하나 둡니다. 바로 본사를 델라웨어로 이전한 건데요. 이게 단순히 주소만 바꾼 게 아닙니다. 델라웨어는 미국에서 기업 법률이 가장 잘 정비된 곳으로 유명하거든요. 특히 이렇게 복잡한 파산이나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할 때 법적으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회생이라는 험난한 수술을 가장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로 옮긴 치밀한 전략적 포석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생존을 위한 계획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도박,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월스트리트의 전망은 정말 극명하게 완전히 둘로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대박을, 다른 쪽에서는 쪽박을 예측하면서 울프스피드의 미래를 둘러싼 아주 팽팽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미래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낙관론자들은 봐라, 재무 문제만 해결하면 저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화려하게 부활할 거다라는 컴백 스토리를 믿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관론자들은 웃기지 마라, 치열한 경쟁과 고질적인 운영 문제의 늪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 거다라고 아주 차갑게 경고하고 있죠. 과연 어느 쪽의 이야기가 현실이 될까요? 낙관론자들이 이렇게 강하게 믿는 근거는 역시 기술력입니다. 재무 문제라는 족쇄만 풀린다면 그들의 우월한 기술력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 거라고 보는 거죠. 심지어 현재 주가 대비 3배 이상, 즉 200%가 넘는 상승 가능성을 점치는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가 가진 기술적 잠재력을 여전히 높이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비관론자들이 지적하는 정말 무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새로운 투자금이 들어오고 빚이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거의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살아남은 새 회사의 지분을 고작 3%에서 5%밖에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이건 사실상 투자가 실패했음을 의미할 수도 있는 투자자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울프스피드의 미래는 이 네 가지 변수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계획대로 구조조정이 차질 없이 실행되는지. 둘째,
새로운 경영진이 엉망이었던 공장 가동률을 정상 궤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셋째, 떠나갔던 테슬라나 폭스바겐 같은 핵심 고객들의 신뢰를 되찾고 신규 수주를 따낼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차 시장 전체의 수요가 다시 살아나는지.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져야만 생존을 넘어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울프스피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라는 것은 모든 경영 실패와 시장의 거친 폭풍우를 이겨낼 수 있는 궁극의 무기일까요? 아니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졌더라도 역사 속으로 사라져간 수많은 기업들처럼 또 하나의 경고성 이야기로 남게 될까요? 그 답은 앞으로 울프스피드가 그들의 행동으로 직접 증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